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켄두입니다. 8시가 됐네요. 다들 식사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비트코인으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부터 오늘 후회스러운 일들을 다 엄청 많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과거에 제가 드렸던 기회들을 오늘 엄청 보여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바닥칠 때 저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2천만 원, 2,600 저 정도일 때 1억을 찍을 거예요. 그때 심리 저항선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때 1억을 찍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오늘 9,151만 4천 원까지 갔네요.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가 생각하는 기간으로는 중단기적으로 1억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1억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 뉴스캔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1억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비트코인은 아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과거에 뉴스캔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반감기를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외에 정보들을 제공했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쯤에 그 얘기를 또 드렸었죠. 뉴커머들이 있으니까. 저는 늘 여러분에게 바닥일 때 시그널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얘기도 했었죠. 하이닉스 역시도 계속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7만 원 시절에 언론에서는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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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저는 유일하게 매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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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14만 원이 되고 15만 원이 되고 16만 원이 되고 지금 역시도 단기로 볼 것인가 중장기로 볼 것인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산 사람들은 훨씬 여유가 있겠죠. 왜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쫓기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뭐 10% 20% 빠져도 2배 올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에게는 늘 기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8만 7,600원의 시선이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2만 2천 원, 뭐 얼마 안 올랐네 정도겠죠.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7만 4,100원. 자, 월봉으로 볼까요? 14,850원. 제가 얘기했던 시절에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라면 10배 정도를 수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캔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만 또는 그 가치만 제공하는 뉴스만 잘 보셔도 그리고 실시간에서 얘기하는 것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에게는 템버거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죠. 모르겠다. 자, 안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캔을 제가 제공하는 것 기사를 보고 실시간을 빠지지 않고 들었다. 안 보이고 안 들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주식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만약에 했다라고 했는데 매일 읽고 있다. 실시간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 근데 안 들린다, 안 보인다는 아마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쪽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로봇 관련된 것도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우주 방산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고 뭐 이런 아이도 있겠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심지어 금액대가 왔을 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거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저는 3만 원 깨지고 2만 원 초반에 오면 무조건 살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방산에 대한 기사들 최근에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이 얘기는 과거부터 드렸었고요. 항상 열린 기회를 잡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 주식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뭐 불로소득으로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네이버 금융 보시면 좋겠지만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 코스닥은 어땠고 코스피는 어땠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와요.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6,327억을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은 플러스 7,671억이 돼 있죠. 샀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역시 샀다는 얘기고요. 오늘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이 받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샀습니다. 기관은 82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이 정도 흐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갖겠다. 향후 제가 업그레이드 할 부분인데요. 외국인 매매도 보시면 좋겠죠. 자, 기아차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위에 있죠. 기아, 삼성, 에코프로머티,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가 순매수 상위에 있습니다. 29일 날. 그리고 오늘 보실까요? 삼성, 하이닉스, 금융, 지주, 현대차, KB금융.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한 주식에 대한 것들과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시황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을 알고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 또 다르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올랐네요. 자, 제가 조만간 스터디팀을 구성할 겁니다. 그때 드릴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뉴스캔에서는 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때 스터디팀의 새로운 신세계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가 HLB도 뉴스캔에 자주 얘기를 합니다. 엔캠 제가 자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엔캠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드렸었고, 그리고 실행했더라면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캠이 지난주 맞죠? 지난주 맞죠? 지난주는 네 번째 4위였는데 엔캠이 2위까지 올라갔네요.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 제가 매일 시황에 대한 정리들을 뉴스캔 해드리고 상승 30위에 대한 정리를 해주죠. 그게 바로 디테일한 종목의 변화, 흐름들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곧 뉴스캔을 못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정리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이랑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시가총액 1위는 부동의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2위가 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가 가격이 쭉 빠졌었는데 올라왔고요. 과거에 3위, 2위 위협하던 카카오는 이렇게 16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11위까지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 기술주에 대한 얘기들 하죠. 기술주는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안 좋다. 이런 정리들만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술주 투자 시점과 매도에 대한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장기로 바라보는 것과 단기로 바라보는 것, 중장기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주식이 똑같은 전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운영하더라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인데 어떻게 단기로 할 수 있고 중장기로 할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또 있겠죠. 자, 주식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주식을 알려줘도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 스터디에서 하나씩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들어오시면 새로운 세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네이버 금융만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라이트로니안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보시면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모듈 제품 소개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정부와 주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정부가 알루미늄, 리튬 같은 비철금속 비축량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산 보유하고 있는 라이트론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앞마당이 넓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특징주들을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모두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기업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SP소프트 오늘 상한가를 쳤네요. 자, 메타버스, 데이터 분산 솔루션, 클라우드.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핫한 영역 중에 하나가 AI, 챗봇, 챗 GPT, 클라우드, 이런 테마들이 존재를 하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MS, 챗 GPT 적용된 가상 OS 개발 진행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를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요. 자, 윈텍 상한가를 쳤네요. 별로 나오는 얘기들 없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정부가 알루미늄, 리튬 이런 비철 금속 비축량을 확대하겠다. 소식이 정해지면서 이 종목 역시도 광산 보유 때문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덕산 데코피아 보니까 디스플레이 소재, OLED 소재,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첨가제, 화학 소재, 전자 소재, 좋은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반도체주가 좋죠. 전체적인 흐름이 반도체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상승 속에서 글로벌 빅파마 개발, 비만 치료제 중간체 양산, 납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었죠. 비만 치료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DTNCR로 보시면 상한가를 쳤는데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타임이긴 합니다. 왜냐? 총선 앞두고 있죠. 그리고 총선 뒤에 대선이라는 이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저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 돈을 많이 벌다가 쫄딱 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 정치 테마주를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잘한다면 사실 정치 테마주도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막 500%, 600% 이렇게 상승을 하면 욕심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 테마주 알기만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짧게 짧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만 하신다라면 정말 좋은 섹터긴 합니다. 근데 욕심이 과해지는 순간 저처럼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핫한 분이 계시죠. 한동훈 님이시죠. 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테마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포마크 상한가를 쳤는데 AI 훈풍이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이건 딱 봐도 전기 같은 느낌이 들죠. 재료용 전기. 지금 음,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2025년에 전기랑 변압기가 아마도 부족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몰랐지만 여러분에게 전력 설비 쪽 챙겨 보시라고 얘기 드렸죠. 다른 키워드로 원전과 관련돼서 전력 부분들은 잘 보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때 얘기를 듣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주 좋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폴라리스 AI. 오늘 상한가를 쳤다가 깨졌긴 한데요. 이건 역시도 AI 챗봇, 뭐 테마, 그리고 제약업체를 인수했습니다. AI 융합, 시너지 모색을 목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겠죠. 자,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와 AI 연결, 원격 진료. 너무나 좋은 흐름이 있는 상황 속입니다. 뭐, 어떤 업체, 제가 지금 업체명은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연내 쪽이 갑자기 초전도체 쪽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빵빵 터뜨렸던 적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실체가 확인될 장기간이 아닌 단기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는 타이밍 속에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호재로 작용하겠죠. 자, 그 검증에 대한 부분은 별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22% 상승을 했는데요.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예측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곧 리튬 테마가 상승할 거다, 급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돈 되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느낌이 전혀 안 온다 하시는 분은 그동안 뉴스캔 기사들을 전혀 제대로 안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챙겨보신 만큼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 DTNC.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정치 테마주입니다. 한동훈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을 얘기 드리자면 미국에서 시작된 AI 반도체 훈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보여드렸죠. 지금 코스닥 코스피를 상승시키고 있고 주식 시장을 상승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시작된 AI 열풍, 반도체 훈풍이 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은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팔고 있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자, 이런 연결점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이 공부 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속에서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누군가는 수익 실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상승이 마감되는지 이제 시작인지는 지켜보시면 그 또한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반도체 훈풍 불면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AI 관련된 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지금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 밸류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발표했고 실망하고 실망 매물이 난 이후에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대표적인 KB금융이라든가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뭐 하나금융지주 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받아 적으시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적는 사람들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제공되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지금 저 PBR 관련된 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델이라고 아시나요? 델. 제가 입사했던 2005년에는 회사의 모든 컴퓨터가 델이었습니다. 자, 지금 AI 반도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PC 서버 제조업체인 델이 시장 예측치를 훨씬 웃도는 매출이랑 순이익이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수준 올랐고 매출이 뭐 6조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버 매출이.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AI 서버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서 델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뭐 AMD, AI 반도체 관련된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한다. 한국의 K 반도체주도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 자, 좀 어렵게 들어가 보면 미국의 PCE 물가 지표가 전월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이런 걸 알면 돈을 벌 겁니다. 이게 들리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 PBR 관련된 주식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말 짧게는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길면 10년을 바라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못 하고 있거나 놓쳤거나. 자,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돈 되는 이야기인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할 겁니다. 저 PBR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경제학 콘서트 때 제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다. 주주 환원 정책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의 투자 방식 중에 배당주에 대한 매년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 성향을 늘리고 있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이 매수한다면 아주 큰 수익을 거둘 것이다와 저 PBR은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 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뉴스캔에서 하루에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하루에 30개 정도 특징주들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그날 하루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보이겠죠. 그걸 본 이후에 제가 드리는 돈 되는 뉴스와 오른 기업들을 보신다면 훨씬 쉽겠죠.